오늘은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사실 중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땅값이 10배, 20배까지 뛴 사례도 많은데 결국은 따져보면 중국에서 제주도로 들어왔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이죠. 국내 투자자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으로도 갖다 댈 수 없을 만큼 워낙 돈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지금 중국 해외 투자자가 제주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해외 투자자들을 들어오는 것을 조금 반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드 때문에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땅값은 뛰었고 제주도 도민들 자체에서는 그 땅값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때문에 투자가 괜찮다 해서 제주도로 들어왔는 한국 투자자들도 사실 순식간에 멘붕이 와버렸죠. 제주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인접한 신시가지라 해서 제주 한라병원 노영동, 연동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있고요. 구도심이라 해서 이마트와 그 다음에 탑동이 시작점인 남문시장, 동문시장으로 이루어진 구도심으로 해서 구도심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토화된 신시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 연동과 노용으로 해서 땅값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곳인데 보다시피 여기도 망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나가는 바람에 땅값도 땅값대로 올랐고 거래는 없고 건축이나 마찬가지 상가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2020년, 21년도 일부 거래가 조금은 되었지만 대부분 망치 위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망치란 경매입니다. 경매. 감정가 3억 원, 최저가 2억 1,400만원. 실거래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와서 거래가 됐네요. 19년도 마찬가지 연립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나마 손해는 본 적이 없고 감정가 2억 5천만원, 최저가 1억 7,500만원. 실거래가 다세대입니다. 제주도는 조금 웃긴 게 다세대가 많습니다. 육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육지는 다세대를 안 가지고 있죠. 대부분 다가구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 다세대는 말 그대로 해서 세대수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되는 빌라가 한 동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 동에 가구 수가 6가구다. 8가구다. 8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분이나 개별 양도세 부분은 어마하겠죠. 예전 대구가 20년 전에 그런 형태로 해서 다세대로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그런 다세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4억 3,900에 연립주택 3억 3억 7,500에 이것도 거의 똑같이 받았네요.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4평에 1,9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평당 가격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오피스텔 1억 6천에 7,800만원에 날라갔습니다. 오피스텔을 어마어마 지었거든요. 여기 시내에 보면은. 그리고 오피스텔에 피까지 붙은 경우도 워낙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외지에서 들어와서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받겠다. 수익률이 워낙 잘 나오니까 특히 그게 심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서귀포 쪽이었습니다. 서귀포 쪽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레지던스, 호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래된 것들이 실거래 위주보다는 경매건이 좀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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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제주 토백이가 아니고 외지인들이라는 겁니다. 외지에서 광고하고 브리핑하는 걸 보고 제주도 놀기 삼아 들어왔다가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한 채 사자. 이렇게 사서
초창기에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죠. 방이 없었으니까. 원룸 하나 가격이 실제 뭐 45만원, 오피스텔이 65만원, 70만원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대출 80%, 70%에 내 돈 몇천만원 넣고 달달이 4, 5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꿀입니다, 꿀. 그게 현혹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축 현장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런 현장을 보고 왔지만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거래가 대부분 많이 됐어요. 경매권도 날라갔고 거래도 조금 되었는데 대지 106평에 상가 건물이죠. 평당 2,600만원.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평당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 보면은 그래도 노영동 쪽에 6m 도로뿐이 안 되는데 평당 1,600만원이죠. 대지 68평에 상가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노영 5거리라 해서 이마트가 있고 지금 드림타워가 실제 건축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드림타워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중국 자본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제주도에 지었는데 실제 유치권 문제라든지 건축하면서 노임을 제대로 안 줘서 롯데에서 사실상 1%는가 2%가 더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와 중국 자본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더 많다가 드림타워 임금 문제를 롯데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롯데에서 프로테지가 1, 2%더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영 5거리 쪽에도 가격대가 보면 지금 평당 한 2,400만원 엄청나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구하고 갖다 대면은 또 이게 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아이, 참 마찬가지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실거래가가 대지 상업용 건물이네요. 대지 200평에 평당 2,550만원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일 고락해서 제주도에서는 명문고등학교로 치는데 이 주변에 뭐가 있느냐, 대학교가 있어요. 한라대학교라고 있는데 대학교 하나 있어도 그만큼 대학교의 어떤 뭐 분위기만큼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따로 대학 노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뭐 10대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대부분 보글보글합니다. 저녁 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구도심에 대학 노락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건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대부분 경매가 거래가 됐고 그나마 토지 거래가 조금 됐습니다. 평당 1,000만원 정도에 67평, 그 다음에 92평에 평당 1,300만원. 그리고 여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은 2,6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도 8m 정도 되는 건물 같은데 여기도 다가구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1,4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다 다가구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가구. 61평에 1,200만원 정도. 예전에 300만원 뿐이 안 했답니다. 비싸봐야 3, 400만원.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뭐 더 옛날에는 더 쌌겠죠. 여기가 뭐 밀감밭이라 했나?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경매권으로 거래가 좀 되면서도 실제 20년, 21년도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주택들이 거래가 좀 매번 많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경매권으로 보다시피 많이 나왔네요. 대부분 망치입니다. 망치. 예. 거의 21년도 보면은 3, 4억짜리는 주택일 것 같고 감정가도 한 1억 차이가 나죠. 최저가하고. 이게 마찬가지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연립도 막 1억 넘게 차이가 나고 여기도 1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호텔 같은데 호텔에 뭐 개별적으로 분양받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 망치들이 좀 많습니다. 그나마 이쪽으로 해서 일반 거래가 됐는 게 21년도에 뭐 평당 1,200만원. 이게도 8m 도로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여기는 10m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도 뭐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 어째 박살이 다 났네요. 연립주택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제주도민들이 연립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자, 그나마 최고 거래됐는 게 현재 4,500만원.
여기가 국민은행 주변이지 싶은데 대도로변이네요. 이것도 예전에는 평당 1000만원이었답니다. 8m가 뭐 400, 500 정도. 그 다음에 대도로변이 1000만원에서 뭐 1200, 300만원 했는데 45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최고점에서는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매권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구도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매 물건도 애법 많지만은 일반 거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대부분 거래가 됐고 20년도는 후반기에 좀 거래가 많이 됐어요. 20년도 뭐 11월 달, 그 다음에 20년도 12월 달, 뭐 20년 12월, 20년 10월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21년도에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삼성열이라 해서 제주 카로호텔 부근 쪽으로 해서 남문시장 내려가는 쪽으로 거래가 좀 되었고요. 뭐 동서남북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21년도 대부분 뭐가 거래되는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400만원대에 500만원대에 단독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예전만 해도 여기 뭐 7, 800만원씩 1000만원씩 불렀는데 그거는 호가죠. 호가는 호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뭐 부르는 걸 뭐 왜 못 부릅니까? 손이 작아서 돈을 못 받습니까? 입이 없어서 뭐 금액을 많이 못 부릅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부를 수 있죠. 분위기 좋으면. 예. 근데 실거래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받으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삼도동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용담동과 바닷가 쪽으로 해서 조망이 조금 나오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사다리꼴 형태로 해서 평평한 데가 아니라 분지가 아니라 쑥 올라가게끔 밑에서부터 바닷가에서 한 45도 경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보면 300만원대 여기 한 6m 정도 되겠네요. 20년도 뭐 이게 뭐야 1900만원 여기 왜 이렇게 비싸. 20년도에 다가구네 신축인 것 같습니다. 신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건물이 이때 팔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구축들은 5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600만원대 700만원대 이쪽으로는 사실 좀 700, 600 해도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8m 도로를 물고 있고 바로 2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사대북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용도암 아시죠? 용도암 쪽으로 해서 또 거래가 좀 되는 이유가 바닷가로 해서 타운하우스 개념의 조만한 상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25평에 395만원 99평 개 같은 경우는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도 뭐 327만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60평에 706만원 뭐 커피숍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써도 충분할 것 같고요. 토지는 뭐 5평 이거 옆에서 그냥 사드린 것 같고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탑동이라 했죠. 제가 군생활 할 때 여기 가면은 포장마차가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여기서 술을 한잔 먹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족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족구합시다 해서 공을 차니까 바닷가로 넘어갔죠. 족구공값 물러주고 소주 한잔 먹고 근데 지금 여기 가격대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 편인데 제주 전역이 다 올랐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그랬으면 뭐 적당하게 뭐 진짜 살기 좋은 섬인데 평당 한 2,500만원짜리 정도 상가가 되네요. 동문시장 대도로변입니다. 2,500만원 정도 되고 여기도 동문시장 대도로변 좀 옆이네요. 1,700만원. 상가 건물이죠. 상가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예, 멀쩡해 보여도 오래는 됐어요. 그리고 20년도에 1,300만원짜리 1,300 정도로 거래가 됐고 61평에 다가구인가요? 아니네요. 정면이 아주 좋습니다. 61평 치고 북도로까지 물었으니까 금상첨화네요.
그리고 평당 2천에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도로변이. 이거는 시세를 반영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6m, 8m는 지금 20년, 21년도에 600에서 700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m는 어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제주도는. 그리고 제주도는 오름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육지하기가 틀리게 뭐 이종 주거지역이다 일종 주거지역이다 해도 사실 그쪽에 관리지역이라도 뭐 마찬가지 길이 있어도 규제에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청이 꼭 확인을 해보고 사시고, 그리고 문화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그냥 공사는 수도비입니다. 뭐 컵숍을 짓든 뭐 원룸을 짓든 간에 20년도에 이쪽으로 부도심에서 거래가 좀 되고 21년도에도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는 20년, 21년도만 보이게끔 해놓은 차트인데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해서 상대적으로 뭐 이 유튜브를 보고 뭐 거래가 엄청 많이 됐을 것이라 생각할까봐. 그리고 헷갈려요, 저도. 너무 많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경매가 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 2억이 똑같이 받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속집인 것 같습니다. 예. 감정가 1억 2,500에 6,100만원. 신상공원이라 해서 여기 운동도 하고 공원 자체가 달빛축제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호텔인 것 같은데 숙박시설이네요. 평당 1200만 대도로변입니다. 전면은 좁아도 그래도 명색이 숙박시설이고 호텔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제주도는 대부분 모텔이 아니고 호텔입니다. 뭐 호텔이라 해서 대단한 게 없어요. 그게 이제 평당 1270만원. 근데 구도심에서는 호텔을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신제주 개념에서 대부분 숙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의 호텔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고 제주도민들은 자체가 동네가 좁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모텔 안 갑니다. 산속에 있는 새로 지었는 모텔로 가지. 호텔이죠, 호텔. 20년도에 21년도에 대부분 8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도로가 속집이고 기본적으로 도로 8m, 6m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하다 보면 너무 끝이 없어요. 저번에도 하다 보니까 20분, 30분 이렇게 가는데 그럼 지겹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서귀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뭐 매도 매수 의향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과감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왜 부동산은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빠뜨리 먹을 뻔 했습니다. 제주시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곳 대학가락합니다. 대학가라 했는데 주변에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주시청 건너편으로 해서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지칭을 하면서 엄청나게 저녁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매물은 많이 찾는데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는 완전 길도 없는 게 뭐 300만원 거래됐는데 앞집에서 샀는지 뒷집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시세가 평당 1000만원씩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도로에 이 대도로변도 아니죠. 8m, 10m 정도 되겠네요. 들어오는 쪽에 그냥 상가 건물인 것 같은데 잘 받았네요. 260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대부분 뭐 술집, 커피숍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야밤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술집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인파들이 많고 코로나가 아니면 제주시청 부근에 편의점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보다시피 매물은 없죠. 여기 2021년도에 평당 9,2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고? 9,200 연립주택. 깜짝이야. 연립주택이 전체적으로 날라갔네요. 자, 나머지 490만원 이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요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젊은 사람만 가셔서 놓으시면 될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맛집은 맛집대로 제가 좀 다녀본 것만 한번 올려주는 것도 뭐 센스 아닐까요? 마치겠습니다.